오늘은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에 들리죠? 마이크를 2개 썼더니 녹화하는데 지장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누가 열심히 듣는 사람 있나 봐. 듣는 사람이 최근에 올린 거는 그 음성이 제대로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마이크를 2개 쓰니까 뭔가 좀 문제가 생기나 봐요. 그래서 마이크를 안 쓰고 그냥 이 녹화용만 들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모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아모 프로토콜은 아모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럼 왜 아모 프로토콜을 사용하냐? 공격자들의 존재를 가정한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뭔가 나쁜 짓을 해도 부당한 이득을 못 갖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모 프로토콜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런 아모 프로토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키 확립 프로토콜이에요. 키 확립 프로토콜들은 필요한 사람들 간에 똑같은 대칭 키를 확립하게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자간인데 이게 확대가 되면 다자간까지도 우리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 TV 뭘 보시나요? IPTV? 스카이? 케이블? 이런 걸 볼 텐데, IPTV나 아니면 스카이 같은 것들은 돈 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암호 기술이 또 거기서 쓰입니다. 그때는 1대1 간의 키가 아니라 1대 다가 되겠죠. 방송국하고 여러 가입자들이 똑같은 키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거기서도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은 그 대칭 키를 필요한 사람들끼리 확립해주는, 원격에 있는 사용자끼리 안전하게 확립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그렇게 확립된 어떤 키는 장기간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쓰고 버리는 키가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구글 접속하거나 쇼핑몰 할 때 그게 암호 통신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새로운 키가 만들어서 쓰이고 그것이 끝나면은 버려지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우리가 프로토콜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요구사항 분석이죠. 그래서 이 암호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 때에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고, 나중에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제대로 충족됐느냐, 특히 안전성 측면에서 충족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사항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가정, 우리가 어떤 참여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보통의 암호 프로토콜에는 이해 당사자들도 참여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어떤 이해를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3자가 이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런 신뢰 서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 서버를 둘 때 그런 서버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가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바일 환경을 생각하는 건지, 애드옥 환경인지, RFID 환경인지, 그 밖에 특수한 환경인지에 따라서는 또 요구되는 프로토콜들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어떤 종류의 공격자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중요한 분석에 필요한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과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토콜을 만들고 검증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구현해서 실제 세계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면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나중에 한 챕터로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것은 암호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프로토콜의 하나로 샘플러 간단하게 맛보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 참여자는 의도한 다른 참여자들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키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로 쓸 수 있고, 새로운 키는 의도된 참여자 외에 다른 참여자들은 얻을 수 없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 요구사항이 좀 더 쉽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쓰면 키의 비밀성. 그러니까 우리 둘이 확립하고 싶으면 우리 둘 외에 다른 사용자들은 그 키를 못 얻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요구사항들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자 간에 앨리스와 밥 간에 키 확립을 하고 싶으면 앨리스, 밥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못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 키를 만약에 서버가 만들어줄 경우에는 서버는 알 수 있는 거죠. 서버가 만들어주니까. 그럼 서버랑 앨리스와 밥 외에는 가지지 못해야 된다. 그게 이제 키의 비밀성이고, 참여자는 의도한 다른 참여자. 앨리스 입장에서는 그 키를 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밥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의도한 참여자가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참여자에 대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요번에 받은 사람이 앨리스인지, 또 여기 이제 중요한 요구가 있는데 키를 누가 생성했는지. 예를 들면 이 프로토콜에서는 서버가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나눠주는 거다. 그러면 내가 받은 키가 과연 서버가 만들어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참여자 인증은 어떤 참여하는 쌍방 간의 인증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누가 키를 만들어주냐에 따라서는 그 만들어준 사람이 과연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기관인가 그 서버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키의 용도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서버는 앨리스와 캐롤과 쓰라고 준 건데 나는 그 키를 앨리스와 밥에 쓰는 키로 착각하게 되면 밥은 볼 수가 없고 캐롤은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키를 받았을 때 이 키는 누구랑 써야 되는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키의 용도입니다. 키의 용도. 그 다음에 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키 확인은 둘 간의 키를 가졌다. 새로운 키를 밥도 얻고 앨리스도 얻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걸 가지고 앨리스와 밥 간에 통신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앨리스와 밥 간에 똑같은 키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통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키 확인은 키를 받은 다음에 나랑 상대방이 똑같은 키를 가졌는지를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분배하는 과정이 있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배하는 단계에서는 키를 얻게 되는 거고 앨리스와 밥이 키를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앨리스와 밥이 서로 똑같은 키를 갖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그때는 중요한 메시지를 암호에서 교환해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메시지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확인이 되면 이제는 안전하게 쓸 수 있구나 해서 그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고요. 그 중간에서 필요한 확인이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구되는 게 키의 최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는 노출될 수가 있어요. 해독이 돼가지고 깨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왜냐하면 이렇게 암호 알고리즘을 해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들은 다 검증돼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해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키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실수에 의해서 키가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옛날에 사용했던 키를 내가
다시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의 최근성이란 내가 요번에 이 친구랑 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키를 새로 달라 그랬으면 받는 키는 새롭게 만들어진 키여야 돼요. 옛날 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받아서 쓸 때에는 지금 받은 키가 이번에 만들어진 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인증, 용도, 확인, 최근성, 비밀성 한 5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확립 프로토콜에서는. 그래서 요 두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 간단하게 그 키 확립 프로토콜들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전제는 대칭키만 쓰고자 해요. 대칭키. 공개키를 안 쓰고 대칭키만 쓰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칭키만 써가지고 여러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 키를 교환하려면 내가 50명하고 통신을 해야 돼. 비밀스럽게. 그럼 나는 키를 몇 개 갖고 있어야 돼? 50개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근데 키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커지죠. 불편해지죠. 그러면 내가 많은 사용자들하고 통신해야 되지만 키를 좀 적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모든 사용자들은 신뢰하는 서버를 하나 두고요. 그 서버와 대칭키를 하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사용자는 키를 몇 개 유지해요? 하나씩 유지하는 거죠. 앨리스도 서버랑, 밥도 서버랑, 캐롤도 서버랑, 뭐 데이브도 서버랑 하나씩만 공유하게 됩니다.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받아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모든 사용자들이 서버랑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키는 있죠. 그 키는 하나만 내가 안전하게 관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는 서버랑 통신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상대방하고 통신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앨리스가 밥이랑 통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둘 다 공통된 서버를 가지고 있죠. 그럼 서버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 이번에는 나 앨리스인데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하면 서버가 주는 겁니다. 앨리스와 밥한테 키를 주는 그런 방식을 써요. 그래서 그 방식이 이해됐어요? 서버 하나를 두고 우리가 대칭키만 써서 여러 사용자들이 비밀 통신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를 조금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와 공유되는 키를 미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은 딱 하나의 키만 유지한다. 누구랑? 서버랑. 그리고 필요할 때 서버를 통해서 키를 확립한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지금 우리가 초기 이렇게 한 단계씩 거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서버예요. 판사처럼 생긴 애가. 여자가 앨리스, 남자가 밥이에요. 그래서 앨리스는 A, 밥은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무식하게 만듭시다.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앨리스가 나 앨리스다. A, B. 나 앨리스다. 나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라고 서버한테 요청을 합니다. 얘는 신뢰하는 서버이고요. 그럼 서버는 키를 하나 만들어서 앨리스한테 줘요. 그럼 앨리스는 그 키를 밥한테 줍니다. 나 앨리스야 하고 키를 줍니다. 이 프로토콜은 문제가 크죠? 그렇죠? 얘를 보호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점은 공격자는 도청하면 세션 키를 얻을 수 있어. 그렇죠? 앨리스와 밥은 KAB가 둘 간의 공유하게 생성된 키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KAB가 오는데 이 키가 밥이랑 써야 되는 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랜덤한 몇 비트짜리의 키가 오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앨리스와 밥은 이 키에
최근성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서버가 생성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서로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과정도 아직은 없어. 여기까지의 과정은 분배하는 과정까지라고만 보시면 돼요. 요 확인하는 과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점 아시겠죠? 그러면 너무 무식한 방법이었으니까 조금만 보완을 합시다. 보완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가정했는 것은 아까 앨리스와 밥은 얘랑 무슨 키를 갖고 있다? 키를 하나씩 갖고 있다. 그 키를 KAS, KBS라고 합시다. AS는 누구와 누구만 갖고 있는 키예요? 서버와 앨리스만. BS는 밥하고 서버만 갖고 있는 키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요 그림에서는 비밀성을 보장 안 했으니까 비밀성을 보장하려면 암호화를 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암호화해서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 앨리스야, 나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가 요번에는 똑같은 키를 하나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그 키를 KAS로 암호하고 BS로 암호해서 줘요. 그러면 앨리스는 앞부분만 떼서 자기가 풀어서 KAB를 얻고 뒷부분은 밥한테 줍니다. 프로토콜 이해되죠? 그러면 이 프로토콜은 아까 봤던 프로토콜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있나요? 네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네 가지 문제 중에 비밀성이라는 요 첫 번째 문제만 해소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이거를 공격자가 도청을 해서 이 통신 메시지를 얻더라도 풀어서 키를 얻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비밀성, 키의 비밀성은 만든 서버 그리고 얻은 A, B만 볼 수 있어요. 그거가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앨리스와 밥만 보는 건데 서버의 도움을 받으니까 서버한테까지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대칭키에서는. 대칭키는 누가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셋은 다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하지만 이렇게 프로토콜을 만들면 아까 얘기했던 용도, 최근성, 그리고 서버가 만들어진지조차 확인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 A가 이런 세 번째 메시지로 이렇게 해서 밥한테 주죠. 그럼 그 메시지를 C가 차단을 해요. 통신에서 메시지 차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메시지 차단하고 요 앞부분, 요 A라는 부분만 C로 바꿔요.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얘는 이 키를 뭐라고 인식해요? 앨리스랑 쓰기 위한 키로 인식해요? C랑 쓰기 위한 키로 인식하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세 번째 메시지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 가지고도 장난칠 수가 있어요. 앨리스가 나 앨리스다.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라고 해서 메시지를 서버한테 요청하는데 그거를 자르고 AC로 주면 서버에서는 요 키를 두 개로 만들어 주겠죠. C가 볼 수 있는 거, 앨리스가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얘는 그 메시지를 그냥 줘요. 그리고 얘가 C면 요 AC 값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걸 받고는 얘가 이걸 주는데 이걸 차단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앨리스는 요 키를 쓰게 되면 밥이랑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통신하게 돼요? C랑 통신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즉 캐럴이 밥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키의 용도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차단시키고 바꾸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요거는 키의 최근성 관련된 문제인데 공격자가 예전에 교환됐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교환됐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예전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예전의 메시지에서 요 안에 들었던 KAB를 우연하게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캐롤이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앨리스가 옛날에 한번 밥이랑 통신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또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키를 요청했는데 그거를 캐롤이 차단시키고 옛날 메시지, 요 메시지를 그냥 줘요. 그러면 앨리스는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예전에 온 것이랑 지금에 온 것이랑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구분하려면 뭘 해야 될까? 구분하려면 우리가 메시지가 왔을 때 이 메시지가 내가 옛날에 받았나 안 받았나를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받았던 모든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는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옛날 메시지를 내가 쭉 보관하고 있으면 이런 게 되는데 보통 우리는 옛날 메시지들을 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오래된 메시지들은. 그래서 이런 공격들을 재전송 공격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사용했던 메시지를 다시 사용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옛날 키를 쓰게 되죠. 근데 그 옛날 키는 뭘 가정해요? 노출됐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들이 막 통신하는데 캐롤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암호화된 메시지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인지 알겠죠? 키의 용도를 착각하게 하는 거. 얘는 밥이랑 통신하고 싶은데 캐럴이랑 통신하는 걸로 바꿔가지고 혼동을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키의 최근성이 확인이 안 되니까 옛날에 썼던 키를 다시 쓰게끔 옛날에 노출된 키를 다시 사용하게끔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자, 용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번 앞서 설명한 부분이 있었어요. 용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와 달라진 점은 1번 메시지는 차이가 없죠. 나 앨리스야. 나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그러면 서버가 줍니다. 근데 아까와 달리 키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넣어줘요? 키의 용도를 넣어줍니다. B, A를 여기다 넣어줘요. 실제 이 키는 누구랑 쓰라는 키예요? 밥이랑 쓰라는 키죠. 앨리스와 밥이 사용하는 키래요. 그럼 원래는 여기다가는 A와 B를 다 넣어줘도 맞는 건데 A는 왜 안 넣어줘도 될까요? 요 K8로 복호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앨리스죠. 그러니까 A는 여기다 넣어도 별로 의미가 없죠. 요 키로부터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용도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앨리스는 요 정보를 밥한테 줍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요 단계가 되면 비밀성 문제 해결이 됐죠. 그 다음에 뭐가 해결되냐면 키 용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키 용도. 하지만 최근성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돼요. 여기에 최근성을 확인시켜주는 정보가 없죠. 그렇죠? 자, 봅시다. 똑같은 공격을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공격을. 아까 봤던 가능했던 공격을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A, B를 나 앨리스야, 나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라고 줬는데 캐롤이 차단시키고 뒤에 있는 B만 C로 바꿔서 줘요. 그러면 얘가 줄 때
여기다는 뭘 넣어줘요? C를 넣어줘요. 그리고 여기다는 A를 넣어줘요. 그럼 이 메시지가 가면 앨리스는 원래 여기에 뭘 기대를 해요? C가 아니라 B를 기대하죠. 근데 C가 왔어.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용도만 넣어주면은, 이름만 넣어주면은 충분히 그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제 이 키는 밥이랑 쓰는 키구나. 그러니까 이 키는 내가 밥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쓸 때는 사용을 하지 않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얘가 밖에 있는 정보들을, 이 정보를 수정하더라도, 여기 이제 빠졌는데 이 정보를 수정하더라도 여기에 A를 안 붙여도 되죠. 풀어보면 안에 나오지. 아, A랑 쓰라는 키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A가 여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정보는 수정을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수정을 했을 때 어떤 공격이 가능한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이 되는데 최근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옛날에 교환됐던 메시지를 공격자가 갖고 있고, 공격자가 가지고 있고, 여기에 들어있던 KAB 값을 C가 알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앨리스가 나 또 앨리스인데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서버한테 요청했을 때 서버가 못 받게 하고 서버를 차단시키고 이 값을 주면, 옛날 값을 주면 앨리스는 계속 이 값을, 그 노출됐던 과거 키를 또다시 쓰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최근성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까지 오게 되면 용도는 해결이 됐는데 최근성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 키가 최근에 만들어진 건지는 해결이 안 됐고, 키가 최근에 만들어진지 모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거에 썼던 노출된 위험한 키를 다시 쓸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아까 랜덤한 값이 그 키만 있을 때하고 이렇게 식별자가 들어갔을 때하고의 또 다른 차이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랜덤한 값만 들어있을 때에는 그것을 내가 올바른 키로 복호했을 때 올바르게 복호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식별할 수 있는 값이 들어가면 K-AS로 풀었을 때 B가 나오게 되면 앨리스는 뭘 확신할 수 있어요? 앨리스가 이 메시지를 풀었어. 풀고 요 앞에 있는 B 값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확인이 됐어. 그러면 뭘 확신할 수 있을까? 앨리스는.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뭘 확인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뭘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처음 1단계에서 4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비밀성, 하나는 용도, 또 하나는 최근성, 하나가 또 뭐라 그랬죠? 여분 정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인증과 관련된 얘기가 들어있었죠. 이게 서버가 만든 건지 안 만든 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는 서버한테 요청한 거고 서버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서버한테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서버가 만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B가 없으면 KAS로 풀면 뭔가 풀려. 근데 이게 서버가 만들어서 보내온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 128비트면 내가 128비트 랜덤 값을 줬다, 앨리스한테. 그럼 앨리스 그냥 풀어. 그럼 어떤 또 값이 나와요. 무조건 어떤 출력에 대해서는 풀 수 있겠죠. 쓰레기가 나오겠지. 근데 B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B를 갖고 안 만들었으면.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KAS로 풀면 뭐가 나와? B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뭘 확신할 수 있어? 저 메시지는 누가 만든 거야? 서버가 만든 거야. 그럼 이게 서버가 준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B가 있을 때와 B가 없을 때의 두 번째 차이점이에요. 용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서버가 보낸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KAS로 암호화된 KAS로 만들어진 암호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랜덤한 값만 들어있으면 풀어봤자 이게 AS로 만든 건지 그냥 쓰레기 값을 만든 건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풀었는데 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내가 기대했던 값이 있어.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KAS로 만든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럼 KAS는 누구만 쓸 수 있어? 나와 서버. 그럼 내가 안 했으면 누가 했어요? 서버가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처음에 나왔던 문제점 4가지 중에 최근성을 뺀 3가지 문제가 다 해소가 됐어요.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남았어. 최근성. 최근성을 어떻게 보장할까? 네 번째 시도를 봅시다. 조금 이제 복잡해졌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나 앨리스야. 나 밥이랑 통신하고 싶어 라고 했었죠. 근데 하나가 더 들어가. NA라는 값. NA는 그 표기법에 보면 랜덤한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든? 앨리스가 만든 랜덤한 값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랜덤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난스라고 그래요. 난스. 난스. 이 난스는 새로 만든 용어인데 뭐의 약자냐면 number used just once예요. 해석하면 한 번만 사용이 되는 값. 예전에 안 썼던 한 번만 처음 사용된 값이에요. 그러면 그런 난스를 주고 그 난스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요 메시지에 A가 받는 메시지에 난스가 들어있죠. 그럼 그 효과가 뭘까? 저걸 통해서 최근성이 보장이 될까요? 거기 끄떡이시는 분은 이해된 거예요? 자, 이 메시지를 만들려면 뭘 보지 않고는 만들 수 없을까? NA를 보지 않으면 이 메시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NA가 만약 예측 가능하면 안 보고 만들 수 있는데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칩시다. 앨리스가 어떤 값을 요번에 사용할지는 몰라 아무도. 그러면 모른다는 상태에서 요 앨리스가 든 NA가 포함된 어떤 메시지를 만들려면 그것은 사후관계가 사건의 사후관계가 어떻게 돼? 얘는 얘를 본 다음에 만들 수 있죠. 그럼 얘에 대한 시간을 얘가 추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메시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보낸 거죠. 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최근성을 그렇게 보장합니다. 요 메시지 전체에 대해서. 요 값에 대한 것이라고 보지 말고 이 메시지 전체가 요 KS 암호문이 언제 만들어진 거? 요 요청 다음에 만들어진 거.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서버가. 서버는 우리가 신뢰를 해요. 그럼 서버는 옛날에 노출된 값을 넣을까요? 아니면 새로 만들까요?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뢰하게 돼요. 질문? 네. 네. 아까 밥에서 밥을 보낸 메시지를 최근성 말고 네. 그 밥에 보낸 메시지를 하이제킹을 시켜갖고 맞고 C로 바꾼 다음에 서버를 보내서 봤더니 이 서버를 하이제킹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 AB에는 지금 암호화 안 시킨 상태로 그냥 보내잖아요. 근데 도중에 하이제킹에서 N을 보고 N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NA는 내가 내보내고 나서는 누가 봐도 상관이 없죠.
내가 한 이틀 뒤에 보낼 거야. 그걸 미리 흘려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요청을 할 때 처음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보더라도 상관이 없어. 나는 뭐야? 그거 서버가 하이제킹해서 스톱시키면 서버가 안 받았으면 다른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만들 수가 없죠.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비밀로 안 가도 되는 거야. 이거는 얘를 조작하면 여기에 다른 값이 들어오겠죠. 그럼 앨리스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NA와 요 NA가 여기에 들어감으로써의 그 최근성이 보장되는 건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B 입장에서는 B에는 그런 요소가 없어. 그러니까 여전히 B에 대해서는 최근성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노출된 메시지를 갖고 요 세 번째 메시지만 보내서는 밥은 옛날 걸 쓰도록 우리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앨리스만 최근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줘야 되죠. 둘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줘야 되겠지. 그럼 가장 쉬운 방법은 한쪽에 시작해서 얘가 요청을. 얘가 MB 주고 내 것까지 만들어서 주면 양쪽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도 앨리스 것도 최근성이 보장이 되고 밥 것도 최근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5가지, 아니 4가지가 다 돼요. 최근성도 보장되고 용도도 확인되고 서버가 맞는지 확인되고 다 돼. 그러면 이 프로토콜은 비교적 안전한 프로토콜입니다. 최근성이 다 보장되고 용도도 확인할 수가 있고 서버가 맞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앨리스와 밥 외에는 키들을 확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안전한가? 정확하게 100%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 설계 기술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토콜을 조금 잘못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죠. 메시지 차단시키고 바꾼다든지 옛날에 노출된 정보를 줘가지고 엉뚱하게 옛날 걸 쓰게 한다든지 그런 공격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한 것들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토콜들을 설계를 하는 거죠. 안전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메시지들은 최근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비밀성을 필요한 것들은 비밀성을 보장해야 되고 사용자들이 받았을 때 이 메시지가 무슨 용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을 넣는 거를 네이밍 기법, 이렇게 난스를 넣는 것을 이제 최근성을 보장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쭉쭉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줬는데 얘가 맞고 옛날 값을 보내면 옛날 이 NA는 내가 지금 보낸 NA와 다르겠죠. 그러니까 거부하겠죠. 그렇죠? 공격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을 여기까지 3번까지 끝나면 앨리스와 밥은 어떻든 안전하지 않지만 KAB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KAB를 얻고 나서는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하려면 서로 알고 있는 값 갖고 교환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MB를 주면 얘는 그걸 풀어서 MB를 플러스 1해서 줘요. 그러면 밥 입장에서는 MB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오면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키랑 앨리스가 갖고 있는 키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왜? 내가 MB를 보냈는데 얘가 풀었을 때 그 얻어진 값이 MB가 아니면
그거에 더하기 2란 값이 못 오겠죠. 그런데 또 내가 KAB로 암호화해서 보냈어요. 풀었어. 거기다 더하기 1을 해가지고 줬어요. 그러면 밥 입장에서 앨리스가 나랑 똑같은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치. 왜 플러스 1을 하냐? 이걸 보내면 아무나 그냥 토스, 빽빽 시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MB를 받고 나서 뭔가 조작을 해서 줘야지만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지. KAB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가 저 확인은 쌍방간에 돼야 돼요. 앨리스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밥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누구만 확인할 수 있어? 밥만 확인할 수 있고 앨리스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하려 그러면 한 차례 더 해줘야 되겠지. 근데 한 차례 더 해준다고 메시지가 7까지 늘어나는 건 아니고 메시지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서 왔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4번 메시지를 주면서 이 부분은 앨리스가 만든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 앨리스가 만든 부분이 아니죠. 이 부분은 서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 하는 과정이에요? 키를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갔어. NA랑 MB랑 넣어줬어요. 그러면 얘는 KAB로 요거를 풀어서 KAB를 얻죠. 그걸로 풀어봤을 때 MB가 나오면 얘가 나랑 같은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NA를 하나 줘요. 요 중에 하나만 주면 요 두 개를 달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달리해서 주면 앨리스는 KAB를 풀면 NA가 나오죠. 뭐 이게 MB가 돼도 상관은 없어요. 얘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면 되니까. 얘는 MB도 알고 NA도 다 알죠. 근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NA를 보두면 앨리스도 이제는 밥도 뭐가 돼? 서로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두 개 메시지, 요 두 개 메시지는 뭘 하는 과정이에요? 키를 확인하는 과정. 너 나랑 똑같은 거 갖고 있구나. 갖고 있니?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끝나면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KAB 갖고 필요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메시지들. 웹 문서를 암호해서 주거나 뭐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키 확인을 추가하는 건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 분배까지가 문제지 키 확인은 기계적으로 어떤 키 확립 프로토콜에다가 키 확인 과정을 추가하는 건 쉬워요. 서로 알고 있는 메시지만 교환하면 되고 내가 준 거를 똑같은 것만 들어오면 안 돼. 그런 거는 안 본 채로 그냥 줘도 되니까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분배도 했고 확인도까지도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기에 쓰였던 이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씩